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방금 전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문재인 청와대의 도덕성에 관한 겁니다. 자, 문재인 청와대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능하고 독선적이고 도덕적이지도 못했다, 이런 의혹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5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5년 만에 문재인 정권이 붕괴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도덕성 문제 같습니다. 자, 문재인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불륜입니다. 불륜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문재인 청와대가 쉬쉬 했다는 겁니다. 이 불륜 사건의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했지만 법적 논쟁으로만 갔습니다. 자, 법적으로 가면 사실은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불륜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방금 전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숨겼던 경호처 직원의 불륜, 상대는 외교부 공무원.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했던 그 어떤 행사를 계기로 청와대 직원의 불륜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동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알려지고 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지만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이러니 문재인 청와대가 비판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청와대 경호처에서 벌어졌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통해서 알려진 겁니다. 2년 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청와대 경호처 직원 A씨를 파면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가 하루 만에 비공개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청원인은 청와대가 앞서 제출한 진정서를 묵살했고 사과도 없었기에 청원을 낸 것이고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인적 사항을 최대한 노출하지 않고 썼다고 반발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청와대 경호처 직원 A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라고 말씀하면서 사건은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경호처 직원 A씨가 이 청원인 B씨에게 9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법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불륜 상대도 외교부 소속 공무원인 사실도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B씨가 A씨를, 그러니까 이 청원인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청와대 경호처 직원 A씨를 파면해달라고 글을 올렸던 A씨가 글을 올렸던 B씨가 이 경호처 직원 A씨에게 낸 이 소송입니다. 자, 아무튼 이 소송에서 경호처 직원 A씨가 청원인 B씨에게 9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불륜 상대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물론 뭐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간통죄도 없고 뭐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청와대의 대응 자세 같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소송, 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B씨의 부부 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남편인 B씨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B씨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한적하고 분위기가 좋다는 이유로 B씨의 아내와 인천 월미도에서 만남을 가졌다. B씨의 아내는 자신의 사진을 찍어 A씨에게 전송했다. A씨와 B씨의 아내는 함께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다며 이를 종합하면 A씨는 B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20년 2월입니다. 자, B씨, 청원인 B씨는 이 경호처 직원 A씨에게
귀하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조치 요구를 하는 제목의 내용 증명서를 발송합니다. 나와 내 딸에 대한 위자료 각각 5천만 원씩 모두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입니다.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과 대통령 경호처의 징계 및 사과 요구를 진행하고 공론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A씨는 이 내용 증명서를 받은 뒤 정식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A씨 경호처 직원입니다. 이번 일에 따른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이 금전적 비용뿐 아니라 심리상담 비용 등 정신적 피해 비용을 알려주면 성심껏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B씨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씨는 경호처 직원이고 B씨는 청원인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다고 합니다. A씨가 경호처 직원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B씨는 그해 4월 6일 B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통령 경호처의 불륜 경호원을 파직하고 처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게시글이 올라온 직후 비공개 처리했고 A씨는 즉시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B씨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경호처 직원 불륜의 가해자로 의심받는 A씨가 오히려 피해자로 보이는 B씨를 고소한 겁니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자, 그러자 검찰도 A씨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경호처 직원이니까, 청와대 직원이니까 경찰이 권력에 휘둘린 걸까요? 아무튼 이건 조금 제가 봐도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B씨로서는 참으로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B씨의 청원글이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그해 12월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B씨에 대해 300만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은 약식으로 처리될 수 없는 사안이다. 정식 재판으로 돌렸습니다. 결국 무죄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B씨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이 공무원의 공직자 윤리는 공적 관심사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아내는 2019년 부산에서 열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때부터 밀접한 관계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한 이 국제행사에서부터 경호처 직원과 외교부 공무원 간에 문제가 터진 겁니다. 취재 결과 대통령 경호처는 2020년 초부터 정거를 제출하며 징계를 요구하는 B씨의 목소리를 1년 넘게 외면하다가 1심에서 B씨가 무죄를 받고 불륜이 사실로 드러나자 부랴 지난해 12월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씨는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B씨가 무죄를 받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한 상태입니다. 외교부는 이 사안에 대해 사퇴 파에 나섰습니다. 자, 아무튼 이걸 보면 문재인 청와대 법적으로는 뭐 따로 논의는 되겠지만 도덕적으로는 참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청와대의 권력 때문일까요? 이 검찰, 경찰이 취한 태도 역시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